작은 기쁨을 누리는 능력. 그 능력은 얼마간의 유쾌함, 사랑, 그리고 서정성 같은 것이다. 그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찬사를 받지도 못하며 돈도 들지 않는다. 고개를 높이 들어라. 한 조각의 하늘, 초록빛 나뭇가지들로 덮인 정원의 담장, 멋진 개 한 마리, 때를 지어가는 어린아이들, 아름다운 여성의 머리 모양,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말자. 헤르만 헤세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공인 외도 마을 방송 라이브 소울, 책 속 이야기와 수다, 그리고 한 잔의 차가 있는 책이 수다 시간, 저희는 진행을 맡은 동네 DJ 강유미,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이 수다 프로그램은 매달 우리 방송에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상과 연결시켜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선정한 도서 중 일부를 읽어드릴 거고요. 네, 2부에서는 책을 읽은 후기와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무리에 다음 달 추천 도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 중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외도 마을 방송에 가입하셔서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출연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매달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과 만날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청취자를 위해서 저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네 DJ 김은주입니다. 저는 15년째 도평에 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가수원 농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동네 DJ 강유미입니다. 우평로에 살고 있고요. 자녀들이 거의 다 이제 다 컸고 마당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둘 다 탐라도서관 독서를 탐하다의 멤버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거의 몇 년 됐죠, 저희가? 지금 횟수로 4년째? 네, 초기 멤버랑 해서 같이 지금까지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렇게 낭독하는 라디오 방송 DJ도 맡게 되었고 정말 영광이네요.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은주 씨가 추천한 책인데요. 제목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헤르만 헤세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중 어느 쪽을 읽을 건가요? 33페이지에서 41페이지 일부 중 잠 못 이루는 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 강유미, 김은주.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거리는 조용하고 정원에는 바람이 불어와 이따금 나무들을 흔들어 놓는다. 어디선가 개가 짖고 있다. 멀리 거리에서 마차가 지나가며 내는 진동 소리를 들으며 마차에 스프링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소리로 마차를 좇는다. 마차는 길모퉁이를 돌더니 갑자기 더 빨리 달려가고 잠시 후 바쁘게 굴러가던 바퀴 소리가 커다란 정적 속으로 나직하게 사라져간다. 그리고는 잠시 뒤 늦은 밤 누군가 거리를 걸어간다. 그의 빠른 발걸음 소리는 텅 빈 거리에 기이하게 울려 퍼진다.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는다. 그러고 나자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또다시 약간의 활기가 일어나는 듯하더니 그것도 점차 잦아든다. 마침내 모든 것이 피곤해지고 아주 고요한 바람 소리와 벽지지로 흘러내리는 아주 작은 회반죽 덩어리 소리마저 크게 들려 미세한 감각을 자극한다. 그리고 잠은 오지 않는다. 피로 때문에 눈과 머릿속 상념에 고운 베일이 덮이고 귀 속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피의 움직임 소리가 들린다. 지끈거리는 머릿속에서도 섬세하고 들뜬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혈관 속으로 일정하면서도 혼란스럽게 뛰는 맥박 소리를 느낀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일어났다. 다시 누워보아도 소용없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이다. 이러저러한 생각과 기억에 대한 회상과 움직임들이 당신을 압도하고 있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 타지에 사는 사람에게 고향과 어린 시절을 보낸 집과 정원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자유롭게 소년 시절을 보냈던 습과 시끄럽게 뛰놀던 방과 계단이 어른거린다. 낯설고 진지하고 늙어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눈빛에는 사랑과 근심과 잔잔한 아쉬움이 서려 있다. 손을 뻗어 마주 잡아줄 누군가의 손을 헛되이 찾아보기도 한다. 커다란 슬픔과 고독이 그를 엄습하고 그 위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가슴 졸이는 시간 속에서 그런 모습들은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 젊은 시절 자기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사랑을 거부하고 호의를 무시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언젠가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반항과 오만으로 놓쳐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타인과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거나 어리석은 말로 친구들에게 맞서고 지킬 수 없는 약속과 고통을 주는 못된 태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제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면서도 이상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은 그들과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낮에 많은 활동을 하고 소음으로 가득한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잠자리에 누워 근심 없이 잠들었던 밤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처럼 당신 자신을 말없고 끊임없는 말동무로 삼아온 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당신은 무턱대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면서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말하며 듣고 웃어왔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낯설어 보이고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반면 어린 시절에 보았던 푸른 하늘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고향의 모습, 그리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가깝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네, 저희가 지금 잠 못 이루는 밤들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날들을 어쩜 이렇게 잘 이분이 쓰셨나 이런 네, 생각이 묘사가. 들었는데, 네, 묘사가 들었는데요. 네. 혹시 은주 씨는 잠 못 이룬 밤들이 많은지? 네, 지금 현재 요즘은 편안하게 정시에 자서 정시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 잠을 못 이뤘던 때는 없었었나요? 네. 있었죠. 네. 대학교 시절에 20대 때 음. 그때는 잠을 못 이루면서 새벽에 밝아오는 것도 본 적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마차 소리이지만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 잠 못 이룬 밤에 모든 감각은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마저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을 잘 이루고 계신지요? 다음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은 잠이 주는 가장 귀중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이며 친구이자 피난처이고 마법사이고 조용히 위로해주는 자이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겨우 30분 정도 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가장 순진한 영혼을 지닌 자연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빠르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은 놀랍게도 너무나 짧다. 감각과 정신으로 지배되는 삶이 뒤로 물러서고 기억과 양심의 거울 앞에 영혼이 숨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 짧다. 그런 일은 아마도 커다란 고통을 체험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관 앞에 서 있을 때,
아마도 병상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홀로 긴 여행을 한 끝에 다시 돌아와 처음으로 맞이한 시간에 일어나겠지만 그런 시간은 언제나 무언가로부터 방해를 받고 왜곡된다. 그런 점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은 가치가 있다. 오직 이런 밤에만 영혼은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고 놀라움이나 두려움 또는 슬픔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낮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감성적인 삶은 절대 순수하지 않다. 감각이 격렬하게 작용하며 분별력은 감정의 움직임, 판단하는 목소리, 미세하게 비교하는 매력, 미묘하게 용해시키는 익살의 매력까지 뒤섞으면서 밀고 나아간다. 반쯤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듯한 영혼은 그저 그것을 감망하고 거기에 의존하며 억누른 채 며칠 몇 달 동안을 반쯤만 깨어있는 채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면 멍해를 풀어버리고 그 온전하고 고집스러운 생명력을 드러내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우리의 삶은 단지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것에 의해 변하지 않고 머무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쩔 도리 없이 꼼짝 못하는 것에 대해 내면의 소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인지하는 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진실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뭔가에 깊이 몰두하는 시선으로 그런 시간을 벗어난다. 네, 저희가 지금 잠 못 이루는 밤들 중을 저희가 4번으로 나눠서 읽어드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 두 번째 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 자, 혹시 헤세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읽은 책은 헤르만 헤세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헤세를 잠시 소개시키자면 1877년 독일 출생이고 1962년 스위스에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1964년 사후 유리알 유의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고요. 보통 우리는 헤세의 소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시타르타 등.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1890년부터 1940년까지의 산문집 모음입니다. 이 책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게으른 정원사의 즐거움, 2부는 작지만 반가운 손님들을 초대하기, 3부는 다시 소중한 것들이 말을 건다, 4부는 만약 내가 고독 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참 소제목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이 많군요. 네네. 네. 잠시 헤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3번째 낭독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병이 된 불면증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아마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불필요한 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어서 굳이 말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말해주면 기꺼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면의 가르침이다. 아프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스승이다. 그러나 신경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이 특히 시급하다. 사람들은 움직이거나 말할 때 지나치게 소심하고 세심하게 머뭇거리는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분명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한다. 자신의 몸과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보다 더 잘 가르쳐주는 것은 없다. 누군가를 부드럽게 대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렇게 대하는 것을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잘할 수 있다.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물을 다정하게 가늠하고 정신적인 이유를 찾아서 보고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을 잘 이해하는 일은 오직 고독한 시간의 괴로운 정적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생각에 잠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밤을 조용히 누운 채 뜬 눈으로 보낸 사람들을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주는 교육적 가치를 하나 더 설명하고 싶다. 물론 이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정확히 관찰해야만 한다. 잠을 못 이루는 것은 경외심을 가르쳐주는 학교다. 모든 사물에 대한 경외심, 가장 겸허한 삶 속에 지속적으로 고양된 정치의 향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경외심,
시적 또는 예술적으로 위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서의 경외심 말이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끔찍하리만큼 천천히 흘러간다. 한 시각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그 다음 시각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 사이에는 참을 수 없는 무한의 시커먼 균열이 드넓게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계가 제깍제깍 움직이는 소리, 가구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제 이 고독하고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숨결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굴러가는 마차는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끄는 말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가늠해 본다. 그 마차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고 있으며 다음에 그것이 어느 모퉁이로 들어설지 추측해 본다. 혹은 우물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것을 부드러운 음악처럼 마치 병자를 찾아온 친구가 건강한 공기와 삶의 빛을 바깥으로부터 그가 있는 외로운 곳으로 들여오고 담수하면서 거기에 귀 기울이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우리는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물 떨어지는 소리와 큰 물통에서 좀 더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는다. 끊임없이 주위에서 나는 소리에 리듬을 엿듣다 보면 어느새 박자를 맞춰 흥얼거리다가 소리를 멈추고 다시 그것이 혼자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도 흘러가는 물이 시내와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성과 노력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들로 다시 생각을 돌리곤 한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영혼과 절반의 생각들과 우리의 삶이 엮어져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떤 관계나 법칙들이 설명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보였던 경험 속에서 갑자기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네, 병이 된 불면증에 대해서 햇세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햇세는 아마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독일의 시대적 배경과 헬세의 말년에 아웃사이더로밖에 이제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많이 연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주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햇세가 얘기하는 걸 보면 햇세는 아주 그나마 긍정적인 분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관찰을 통한 통찰력.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들 낭독 4부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마지막 낭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비롯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탄하고 벨에 감춰진 삶의 마지막 비밀에 경외심을 갖게 되는 이 길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한밤중의 시간에 더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고 진지해진다. 이런 식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사람은 분명 힘겨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가치를 얻는다. 나는 그들이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가능하면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경솔하게 살아가면서 건강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로라기 같은 졸음도 느끼지 못한 채 다만 누워서 내면의 삶을 나무라듯 겉으로 드러내는 밤을 보내는 날이 언젠가 한 번이라도 있기를 바란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요. 저희가 밤에 한밤중에 연애 편지를 쓰지 말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네, 정말 한밤중이면 진지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그 낮 동안의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고 너무 솔직해지는데 다시 아침이 돼서 읽어보면 몸이 오그라들었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네. 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침을 쏟는 마지막 구절 또한 네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여러분은 지금 외도 마을 방송 라이브 소울에서 문화도시 외도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책 이 수다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1부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중 일부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자, 2부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주 씨는 언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년 전쯤에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처음 이제 헤세에 대한 호기심, 소설만 있는데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네. 시타르타 같은 소설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산문집이라니 좀 호기심이 생겨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일찍 네. 읽으셨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계기로 읽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독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달 전쯤에 추천 도서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는 지금 다시 읽었을 때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많은 경험이 또 책을 또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또한 그 추천 도서로 이제 독서회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처음 접하게 돼서 읽었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헤세의 책은 유명하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타르타는 대학 시절에 읽었던 거와 다시 애를 키우면서 읽었을 때 그 그렇죠. 느낌이 너무 달랐던 책이었고요. 이 책 또한 제가 독서에서는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숙제처럼 읽었었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은주 씨가 다시 추천해 주셔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와, 정말 헤세에게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까 방금 제가 아까 잠 못 이룬 밤이 맞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요즘은 잠 못 이룬 밤이 많지 않다고 네, 그렇죠. 네, 하던데 하지만 이제 저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죠. 돌이켜 보면 한 20대 그 대학생 때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또 예민해져서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육아에 지쳐서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저 주위에서 보면 요즘 이제 소진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불면증으로 이제 고생하는 여러 친구들이나 여러 이웃을 보게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불면증을 겪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언제나 피곤함이 저려 누우면 그 낮 동안의 잠깐의 10분도 소중했던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또한 심리 또한 약간 공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책이 잠 못 이루는 밤들 말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그 부분 중에서 추천해 거거나 감정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읽었을 때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자체도 네. 많이 바뀌어서 그때 두 번째 읽었을 때 다시 들어온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23페이지에 농부가 된다는 것은 놀이처럼 재미로 할 때는 멋있는 일이지만 습관이 되고 점점 더 일이 많아져 의무가 되어버리면 그 즐거움은 사라져 버린다. 두 번째 읽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계를 즐기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경계를 잘 지키고 잘 즐기게 되면 또 인생의 새로운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이 책을 읽어서도 실제로 이제 농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은지 씨의 그 부분을 들으니 역시 좋아하는 것과 또는 이제 그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의 그것 또한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거 느끼게 되고 저희도 이제 집에 마당이 있어요. 이제 마당이 있어서 아주 잔디가 있어서 예쁜데 그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 예쁜 잔디를 남편이 보기 네네네 예쁜 잔디를 보기 위해서 진짜 로망이었던 그 잔디를 남편이 결국은
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61쪽에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목련나무와 난쟁이 분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도 좋았어요. 네네.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놀랍게도 서로 대립하며 서 있다. 그러나 자연의 모든 사물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정작 대립 자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둘 다 자신이 지닌 권리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둘 다 강하고 질기다. 목련나무는 수액이 끈끈하게 넘쳐흐르고 그 풍성한 꽃잎들은 흐덥지근한 향기를 품어낸다. 그리고 난쟁이 분재는 자신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해 간다. 네, 뭐 이 내용은 이제 마당에 있는 나무들도 그렇고 자연에 있는 나무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고 인간관계도 각자의 개성과 이렇게 하는데 서로 정작 다 강하고 질기게 서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햇세 자신도 네. 그런 이제 그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과 햇세 자신이 난쟁이 분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이 두 목련나무와 난쟁이 분재를 관찰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문구였긴 했어요. 네, 그렇죠. 혹시 은주 씨는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읽었을 때 아무래도 느낌이 더 강하게 많이 다가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 네. 특히 책을 좋아하시는 아빠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원이 노동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정원이 아니고 가꾸는 정원. 거기에서 이제 소소한 아까 유민 쌤이 추천해주신 문구처럼 작은 기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정원사가 되어 보시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소망으로 아빠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유미 쌤은 어떻게 추천을 하게 된다면? 저도 이 책을 다시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을 낭독할까라고 하면서 좋았던 구절을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도 저희가 이제 잠 못 이룬 밤들이 이제 낭독하게 되었지만 여기 68쪽의 작은 기쁨에 보면요. 바쁜 순간은 우리의 삶의 형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쁨의 순간을 소유하고 싶다면 가장 위험한 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제가 요즘 많이 읽는 책 중에서 나온 책이에요. 문구 구절이에요. 뭐냐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오히려 정말 기쁨의 순간을 소유하는 데 방해된다라는 이것에서 제가 바쁘게 살면서 그러지 못하는가를 생각해주는 거라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에게 한 번의 여유를 가지라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고등학교 친구예요. 유미쌤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한 번은 내가 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길이 조금은 이제 멈춰서 이런 산문집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물과 자연을 삶에 연결시킬 수 있었던 햇세만의 특유의 그 묘사 네. 그리고 관찰 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제시해 줄 수 있는 통찰력 같은 게 굉장히 공감적이고 매력적이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저희는 햇세의 잠 못 이룬 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이 낭독의 시간과 이야기 나눈 시간이 어땠는지 방송 소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책을 낭독하는 게 서툴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읽는 네. 읽어주는 그 책을 듣고 그리고 내 목소리로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준다라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집중은 하지 못했겠지만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낭독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나 앞으로의 꿈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방송의 기회가 되고 부족한 저희지만 그렇죠. 기꺼이 들어줄 그 청취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에 대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럼 다음 달 도서를 이렇게 선정해야 되는데요.
진짜. 유미 쌤이 다음 달은 유미 쌤이 추천하기로 하셨죠? 네, 네네. 네, 이번 달 기대됩니다. 네, 이번 달 추천 책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책이 아닌 그림책이에요. 제가 오케이. 읽었던 그림책 중에서 윌리엄 스타이그의 아모스와 보리스라는 책인데요. 그림책인데 좀 길긴 하지만 어른이들에게 기꺼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고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 네. 다음 방송도 무척 기대됩니다. 오늘 책이수다 첫 방송이었고요. 이 책 맨 앞에 나온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공인 라이브 소울 문화도시 외도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책이 수다 첫 번째 시간 저희는 동네 DJ 강유미 김은주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장이 역시 아니 역시 수다가 제격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기회 주셔서 진짜.